만약에 발도르프 교구랑 몬테소리 교구랑 이런 걸 다 섞어 놓으면요,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걸 온전히 마무리할 기회가 없어져요. 몬테소리 교구랑 발도르프 교구를 함께 둬도 괜찮은지,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는요 발도르프랑 몬테소리 교구를 같이 뒀는데 잘 가지고 놀던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그게 잘 가지고 노는 것인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 아이가 이 교구를 잘 다루는 것과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 교구를 잘 가지고 또는 다루는 것이 맞는지, 이거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집 가정에서 기준점이 발도르프다. 그러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발도르프로 놀든 몬테소리로 놀든 사실 그거에 대한 기준점은 명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놀이라는 범주는 뭐 몬테소리 교구를 가지고 와서 다양하게 다른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몬테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다 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가 뭐 분홍탑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탑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변칙적인 활동으로 연계가 된다면, 그거는 사실 이 몬테소리 교구를 온전히 이해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걸 가지고 연계를 하는 활동, 또는 여기에다가 막 색종이를 붙이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역할놀이를 하는 이런 활동으로 변질이 된다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지금은 몬테소리 영역과 발도르프 영역을 구분해서 노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겠구나. 자,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는요 발도르프 교구를 만질 때는 발도르프처럼 놀고요, 몬테소리 교구를 만질 때는 몬테소리처럼 놀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정말 시기,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어떻게 노는지를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엄마나 또는 아빠가 보는 것보다 실제 전문가가 봤을 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발도르프 놀잇감을 굉장히 질서 있게 노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발도르프 놀잇감을 줘도 색깔끼리 분류를 하거나 이거를 갑자기 퍼즐류를 주면 진짜 퍼즐을 맞추는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영아기 때부터 몬테소리 활동을 되게 많이 해본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주면 도입과정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고 그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열해야 될지,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발도르프에서 얘기하는 창의성, 즉 변칙적으로 다루는 활동보다 직관적이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배열하거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놀이를 하는 활동이 더 좋게끔 느껴지는 아이들은 실제 몬테소리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았기 때문에 발도르프 놀잇감을 다룰 때도 그렇게 다루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반대 시점에서 보면 발도르프 놀잇감을 막 너무 창의적이게 노는 친구에게 몬테소리 교구를 주게 되면 아까도 첫 번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을 가지고 변칙적이게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분리해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지점이 왜 생기냐면, 우리 아이가 순종적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발도르프 놀잇감을 다룰 때는 우리 어른이 또는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놀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노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몬테소리 교구를 다룰 때는 이거를 다룰 때는 이렇게 다루자 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했거나 또는 이렇게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순종적이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해서 아이가 사고하는 부분은 어떤 한 부분에 아이가 치우쳐서 발도르프면 발도르프 또는 몬테소리면 몬테소리, 그런 것들의 삶에 적응이 된 패턴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아이는 어느 하나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엄마가 또는 아빠가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진 환경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애초에 몬테소리 교구랑 맞지가 않아서 활동을 할 때 이거를 변칙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아기 때부터 다뤄왔던 모든 사물들이 이 발도르프나 또는 프레벨처럼 창조 과정에 변칙적인 활동들을 많이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축적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몬테소리 교구를 다룰 때 그걸 변칙적이게 다루는 것들이 익숙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그 사물들을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놔뒀을 때는 보통은 쌀이랑 예를 들어 콩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이걸 사실 다시 분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일이 되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발도르프 교구랑 몬테소리 교구가 있으면 어떤 영역이 구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이게 저거인 것 같고 저게 이거인 것 같아서 서로 섞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변칙적 활동이 연계가 되어서 창조 활동으로 계속 이게 연결돼서 몬테소리 활동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아기 때부터 우리가 진짜 몬테소리 교육을 할 것이면 발도르프 영역의 교구들을 특정 공간에 분리를 해서 또는 놀이할 수 있는 걸 분리를 해서 그 공간에서 아이가 10분에서 15분 정도 발도르프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제한을 주시거나 반대로 발도르프나 프레벨 같이 놀이교육을 하는 가정이라면 우리가 거실에는 자연주의적인 놀잇감들을 해볼 수 있게끔 두시고 몬테소리나 또는 이런 실제적이게 아이가 그 집중해서 그 퍼즐 같은 또는 결과성이 있는 사물들을 직관적인 사물들을 가지고 놀 때는 아이가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해주셔도 되지만 이때는 우리가 몬테소리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를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제공했던 교구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몬테소리의 궁극적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아이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그 방식에 맞춰서 아이가 스스로 그 순서에 그 적합한 활동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봐, 저렇게 만들어봐 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고 내가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아이의 것이 되려면요, 영아기 때부터 아이가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아기 때 여러 가지를 섞어 놓은 상태에서 몬테소리 교구가 또는 교육 환경이 부재된 상태에서 스스로 그런 걸 판단해 보거나 스스로 해보는 활동이나 또는 그거를 도입과정 결과를 명확하게 이뤄내는 활동들이 결핍된 상태에서 그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어차피 발도르프 교구나 프레벨 교구를 만지거나 몬테소리 교구를 만져도 거의 비슷하게 놀이의 형태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몬테소리 교육이 우리 아이한테 맞지가 않아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영아기 때 딱 명확하게 공간을 분리해서 우리 아이가 몬테소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크게 만든다면 몬테소리 중심인 환경 또는 자유롭게 놀이를 좀 연결해서 하는 환경이면 자유적인 환경을 많이 구성을 해놓고 사실 몬테소리 교구보다는 좀 더 변형적인 그리고 정답이 없는 형태의 것들로 제공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 환경에 이렇게 몬테소리 교구만 세팅을 하고 발도르프 교구를 다른 곳에 배치를 한다면 어떤 장점이 우리한테 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몬테소리 환경에 연령별 그리고 영역별로 구체적이게 소수만 딱 진짜 몇 개만 집중할 수 있게끔 분리한 이 공간에서 영아기 때부터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사물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스스로 하기 시작하고요. 그 스스로 선정한 걸 원래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가지고 와서 특정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스스로 노력해서 이뤄내고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놔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삶을 살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아이는 수학적 두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세부적으로 분할하거나 나열하거나 진열하거나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구성하는 과정을 습득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집중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영아기 때 몬테소리 중심인 기반에 세팅을 해 놓으시면 아이가 이게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텐데 만약에 발도르프 교구랑 몬테소리 교구랑 이런 걸 다 섞어 놓으면요.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걸 온전히 마무리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발도르프 교구도 가져오고 몬테소리 교구도 가져오고 특정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환경이 아이한테 익숙해지는 것이 반복돼서 아이한테 이 공간 자체가 이제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몬테소리 공간을 구성을 할 때는 발도르프나 이런 교구들을 다른 공간에 두고 몬테소리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